안녕하세요. 랜더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우는 0.19%, 나스닥 0.95%, S&P 500이 0.5%, 러셀이 0.23%로 좀 하락이 됐죠. 앞편장이 좀 많이 올랐다가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AI가 자체 오픈 AI가 조금은 자전거래가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조금은 고평가된 것은 맞습니다. 22.8배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털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이유는 이 조정 자체 있죠. 이 조정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는 겁니다. 올라와서 그다음 많이 대세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 조정이 완전히 깊어서 약간 많이 깊어진다면 털어버리고 다시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모습에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금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털고 잡는 데 있어서 다시 잘 잡아야 되는데 잡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결론은 다 올라간 후에 그때 잡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정도의 또 마이너스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서 약간 쉴 때는 우리가 보유하면서 들고 갈 때지, 이걸 갖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해가지고는 먹을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에 지금 이제 하락의 트리가 됐던 것이 엔비디아 이런 것들에 오픈 AI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오라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주가가 하락했고, 나머지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원재료 이런 것들은 상승이 됐습니다. 유틸리티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조금은 매기가 돌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하락이 됐던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파월 의장과 미셸 보어만 부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먼저 미셸 보어만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람 입장은 경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것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화정책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덜 중시해야 된다. 즉 고용을 갖다가 더 중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금리를 갖다 더 내려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 사람도 매파했는데 여자분이 요즘에 일단 트럼프로 인해서 부의장 되고 난 후부터는 아무래도 좀 비둘기 도비시하게 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은 이쪽에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이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노동 데이터라든지 벤치마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본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이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고용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자 금리는 적당히 제한적이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제한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중앙은행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독립은행의 훼손에 대한 도전 자체가, 자 이런 것들은 베센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위법행위 이런 것들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베센트라든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런 트럼프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물가와 고용인데 그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일단 금리를 갖다 너무 빨리 그렇게 인하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3%에 더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할 때는 시장 자체, 노동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번에 여름철에 일자리 증가 둔화로 인해서 지난주 금리가 올해 초보다는 노동시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한 번만 지금 이제 금리를 인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소 제한적인 금리 책정이 잠재적인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리한 유치를 확보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뭐 가능성은 열어놨는데 자 급격하게 빨리는 내리지 않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그 발언을 본다면 올해 추가 금리는 좀 인하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비둘기판은 아니었지만은 추가 금리 인하는 조금은 있을 것이다. 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관세가 일단 소비자에 전가되는 것들이 예상보다 늦고 미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이 소비자 지갑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했던 만큼은 크지 않았다. 자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가가 상당히 일단 높게 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정책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금융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리스크한 것은 트럼프 자체가 민주당과의 회동을 취소하면서 정부 폐쇄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겠죠. 그로 인해서 연방지원의 급여가 위험에 처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여행이 중단되면서 식품의 배급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회동을 해서 지금 이제 말로써 풀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소를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받는 사람은 국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의 의회주도들과 어떤 만남도 생산적일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단 회피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로 인해서 폴리마켓에서는 연방 폐쇄 가능성이 73%, 칼시는 70%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은 출렁거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를 하나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 자체가 시장을 갖다 어제장에서 많이 올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자체는 아무래도 조금은 거품에 대한 경고 신호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파트너십을 보게 되면은 공급업체의 자금 조달 정의에 부합한다. 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픈 AI 자금을 지원하면서 오픈 AI 수익을 내고 엔비디아의 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런 기뻐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즉 말해서 투자를 하고 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오픈 AI에서 또다시 일단 주문을 하게 만들죠. GPU를 갖다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목적이 수익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투자를 해주고 다시금 백도어로 일단 지금 GPU를 사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다각도로 봤을 때 좀 거래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픈 AI는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급업체에 매각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미래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고객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오늘장에서 좀 빠지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AI 기술의 전반적인 전망이 회의적일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AI 분야의 전체가 얼마나 자기 참조적인지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신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으로 이어지는 자본을 확보해야만 한다면은 전체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속 불가능해지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투자자 짐 차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젠슨왕의 추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500에서 600달러가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 350억 달러가 엔비디아의 칩과 시스템에 투자가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GPU 비용을 제외하고 1기가와트의 AI 공장 비용이 200에서 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서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비용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마지막에 일단은 지금 이제 양해각설 MOU를 지금 체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단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기대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조금은 변수가 되지 않나.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오픈 AI 간의 거래 자체가 AI 분야에서 밴드 자금 조달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루스톤이라든지 노텔 이런 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때도 1990년도 후반에도 이러한 유사한 거래가 발표됐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거래가 달러 기준으로 본다면 훨씬 더 크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주고 다시금 자기가 일단 여기다가 아무래도 돈을 갖다 받는 구조니까,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거품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본다면 물론 요 거래만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빅테크라든지 이런 데서 자본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 그냥 단지 우려 사항일 뿐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가 관세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또한 큰 위험 신호가 있는데, 자, 그거 자체는 재고가 있다는 거죠. 즉, 팔리지 않는 상품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입은 최악의 피해는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관세 관련된 비용의 상승, 그 다음에 고객의 수요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용의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S&P 글로벌의 새로운 두 가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거기에 따라서 미국인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다면 전달에 54.5에서 53.9로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일단 관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50이 넘는 숫자는 확장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최근 조사에서는 경고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조업과 서비스 모든 부분에서 성장은 나타났지만은 확장세가 좀 약화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관세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공급의 가격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그 비용을 갖다가 고객에게 전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상승하지 않는 큰 이유다. 즉 말해서 자기들이 좀 부담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진이 많이 깎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조업체들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재고, 즉 미판되던 그런 상품이 위험할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S&P 500 조사에서도 공장의 재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커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채용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마진 자체가 많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살 깎아먹기 하면서 지금 이제 견디고 있으니까 마진이 많이 압박이 되니까 고용을 갖다가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제는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의 이유를 강조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조금 더 약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를 볼 수 있는 갑작스러운 해고, 이런 실업금지 이런 것들은 좀 방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약간의 둔화는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될 때 그런 것도 약간의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까지 이를 외면했던 거대 글로벌 구매자를 갖다가 곧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참여자로서 일단 메이저급으로 안 들어왔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은행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역사적으로 암호화폐를 외면해 왔다. 자, 그런데 곧 비트코인이 대량 매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앙은행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보수적이니까 금과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해왔는데 이번 3월 달부터 미국의 전략적인 비트코인 보유액을 신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핵심의 촉매자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의 금과 비트코인이 공존할 여지가 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달러 약세라든지 지정학적인 무역의 불확실성, 연준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타격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은 금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지금 최고가인 3,70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 물론 비트코인도 12만 달러 돌파하면서 지금 11만 근처에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기존의 자산과 상관관계가 좀 낮기 때문에 보유 자산을 평가할 때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 그 다음에 소비재 가치 두 가지를 모두 다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은행이 많이 담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주가는 금이 올라간 것처럼 시총을 갖다 그 금에 따라잡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동물정신이 있죠. 애니멀 스피리츠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측정을 통해서 시장의 침체가 곧 다가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애니멀 스피리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폼에 휩싸여서 지금 이제 고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업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지금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체가 오지 않겠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로 본다면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창립자 니콜라스가 하는 말인데, S&P 500이 업종의 상관관계가 장기 평균이 0.64보다도 거의 한 2표준 편차가 낮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한 야성적 충동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시장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무시하고 기술 부분, AI 주식에만 집중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러한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에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로 상관관계가 3번 정도 이렇게 비슷한 수준을 보일 때는 지수가 5에서 한 18%까지 하락을 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니콜라스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S&P 섹터의 상관관계 데이터를 본다면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일단은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간다. 자, 그런 건 아니겠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가가 폭락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또 잠재적인 부정적인 거시경제적인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월에 과도한 변동성이 악명이 맞물리면서 시장 자체가 연말에 폭락장이 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연말에 폭락장이 온다기보다는 조금 일단은 조정은 있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통해서 엔비디아하고 관련된 회사들 있죠. 자, 그런 회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필요한 5가지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첨단의 컴퓨팅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뭐 엔비디아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자, 이런 건 오라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에너지라든지 발전 분야, 이건 뭐 넥스트라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오클로 이런 것들 될 수가 있겠죠. 또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모델 플랫폼 이런 것들 팔란티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냉각이라든지 환경 제어, 자, 이런 것들 크리도라든지, 자, 아니면 지금 오늘 장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벌티브 홀딩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5개의 인공지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5개 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서 벌티브 한번 보시게 되면, 벌티브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면서 냉각하고 최적화하는 데 이제 기여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파트너십에 통해서,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어드바이저 컨설턴트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벌티브는 AI 솔루션을 구축하는 엔비디아의 고객의 전력이라든지 냉각 인프라 분야의 권위자로서 자기매림하고 있죠. 그럼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벌티브 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전 고점에서 지금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한 3번 정도 일단 맞고 내려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 삼중 천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조정은 깊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역시도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블룸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자, 올라와서 조금은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지, 이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꺼져서 완전히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삼중 천장이 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힘이 좀 든다. 자,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기간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봐야지. 지금부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면 안 되겠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로빈후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샌들 같은 경우에 쓰시는 NFL이라든지 기타 이벤트에 대한 예측 시장이 이미 로빈후드의 2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일단은 넘어서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측 시장 자체가 로빈후드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측 시장 이런 것들은 뭐 칼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칼시 있죠. 이런 것들 뉴욕의 시장이 누가 될 거냐 요번에. 그래서 앤드류 쿠머가 한 13%,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다니가 한 88%로서 얘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 돈을 많이 걸었다는 겁니다. 2,600만 달러 정도를. 자, 이런 것들이 예측 시장이 한마디로 뭐 도박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5샌들에서는 스포츠 배팅 이런 것들을 이미 거래해서 2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빈후드가 성장이 촉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20달러에서 14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예측 시장에서는 상당히 로빈후드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히 NFL이라든지 NCAA 이런 스포츠 같은 것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제 볼륨이 상당히 신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칼시와 로빈후드는 계약당 2센트 수수료를 포함하는 50대 50의 수익 분배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약간의 문제점을 본다면 칼시가 미국 시장에서 스포츠 관련 계약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본다면 몇 개의 주로부터 아무래도 칼시의 활동이 지역의 도박법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 경기 배팅을 중단해라, 자,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섰는데, 자,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약간의 지금 이제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어유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약세장에서 타격을 받을지 아니면 엔비디아의 새로운 인수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해서 새로운 낙관론이 불붙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특별히 엔비디아와 오픈AI의 1,00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코어유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엄청난 신규 사업의 물결을 포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멜리우스 리서치에 따르면 오픈AI와 엔비디아의 거래에 대해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나아진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근의 거래를 본다면 컴퓨팅이라든지 네트워킹 서비스 그리고 코어유입과 같은 네오클라우드에 대한 새로운 수요 급증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새로운 계약으로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120달러에서 165달러로서 코어유입을 갖다가 상향 조정한다, 보류에서 매수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어유입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오픈AI 파트너십을 통해서 과잉 수요를 갖다 포착하면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미 코어유입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것이
오픈AI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코웨이브는 1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몇 달 후에 160억 달러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 계약의 거래 규모를 본다면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픈AI는 엔비디아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최소 10기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를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첫 기가와트는 2020년도에 가동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로 인해서 오픈AI와 엔비디아 컴퓨팅을 통해서 새로 발표한 10기가와트에 배포할 열의 장소를 찾고 있는 인프라 규모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서 코웨이브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엔비디아와 오픈AI가 투자자로 참여한 코웨이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시스템을 가장 먼저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 자,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양의 클라우드 수요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자, 또한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러한 코웨이브와 엔비디아의 계약에 따라서 코웨이브는 판매할 수 없는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의 수익성의 가시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코웨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업의 성공을 거두고 있으면서 네오 클라우드 산업 자체가 향후 몇 년 안에 상품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코웨이브 제품을 갖다 독특하거나 경쟁이 취약하다. 자,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코웨이브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전력을 갖다 온라인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또한 컴퓨팅 파워라든지 이런 수요 증가가 코웨이브와 엔비디아, 오픈AI 협력 관계를 통해서 향후 필요할 경우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매우 수익성이 높고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량의 증가가 향후 성장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니까 조금은 지켜보면서 가져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대 일단 자산 운용사라든지 채권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지금 이제 자산에다가 매입을 할 것인지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지금 이제 달려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블랙록이 있죠. 블랙록과 더불어서 제프리 건들라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프리 건들라우는 채권왕으로 부르고 있는데, 자, 요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어떤 거냐. 자, 그렇게 했을 때 금과 은과 비트코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왕 건들라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950억 달러 정도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25%의 금 투자도 과도한 것은 아니다. 자, 그만큼 일단 포트의 한 4분의 1 정도를 갖다가 금으로 채워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은 보험이라고 부르면서 연말까지 한 4,000달러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당신의 저축 계좌가 4%라든지 이런 이자로서 바닥나고 있다면은, 자, 이런 것들의 상처가 계속해서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돈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자산 가치가 많은 쪽으로 지금 이제 옮겨놔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경제 통치하에서 지금 두 번째 라운드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스티브 미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회 연준의 세 번째 임무인 적정의 장기금리, 즉 말해서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겠다. 자, 그 뜻을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안에 3조 7천억 달까지 성장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지금 이제 발행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막대한 재무비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사업에 종사하는 몇몇 똑똑한 사람들의 금융의 억압을 갖다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뭐 1달러의 가치를 갖는 디지털 달러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는 완전히 사기가 시작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지니어스 법안 이런 것들을 일단 법안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미국 재무부 채권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워싱턴에서 제시하는 한신한 금리로 인해서 정부의 돈을 갖다가 빌려줘야 된다. 그 말이겠죠. 자, 달러 채권 표시니까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은 국채를 사야 되는데, 자, 미란 자체가 금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내린다는 겁니다. 자, 일단 금리에 상당히 일단 이제 택도 안 되는 금리로 인해서, 자, 그걸 받고 우리는 채권을 사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모든 미국인이 일주일에 3번 정도 맥도날드에서는 식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률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더 나은 버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공급량은 7% 증가하는 동안에 3%의 금리를 지급하면서 재무부 채권을 강제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스킴에 있다, 사기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중앙은행들 있죠. 이 사람들은 마치 1999년처럼 금을 매수하고 있다. 이때는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Y2K 대신에 뭐 D-Day 이런 것들 많이 불렀죠. 자, 그런 가치의 날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금을 갖다가 사재기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드가 사람들을 국채로 강제로 이끌어드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동안 지금 이제 중앙은행들은 자기 돈으로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바로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금고에 포함된 87억 달러 상당의 금을 갖다가 지금 이제 금강회사들 이런 것들을 인수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130억 달러 수익을 올렸고 계속해서 실물자산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지금 채권 팔아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그 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일단 이제 금 사고 있다. 자,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금값도 40% 이상이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블랙령도 10조 달러를 운용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군달라오 역시도 채권만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던 그런 시즌에 채권에 베팅하면서 명성을 많이 쌓았던 사람인데, 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지금 종이에서 실무자산으로 옮겨 타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몰수 통제 인플레이션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테드조차도 보유액의 5.5%를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금융업의 통합 혼란으로 이어진다면은 통화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당신을 위한 탈출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을 나눠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신의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금과 은의 10%, 비트코인의 10%, 그 다음 장기 채권은 완전히 매도하고 레버리지를 원한다면은 금강 주식에 좀 투자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에 금의 한 10%, 비트코인의 10%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자, 나머지는 일단 주식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안전마진으로 조금은 가져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S&P 500 지수가 0.55% 하락한 6,565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6,700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간의 저항받는 모양은 있죠. 자, 그런 가운데도 있고, 뭐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금융에서 일하는 애들이 팔고 떠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팔고 우리는 사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높다. 자, 그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일단 팔았다는 겁니다. 팔았는데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많이 꺾이면 여기서 팔고 나서 다시금 잡아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라 여기 주가 자체가 약간만 조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여기서 팔고 또 바닥을 알아내야 되는데, 바닥을 알아내야만 밑에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닥에서 만약에 잡지 못하고 V자 반동을 띄어버리면 그 위에서 또 잡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팔고 사고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런 지금 현재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런 데서 잘 팔고 여기서 사야 되는데 거기서 사지 못하면은 이미 다 올간 후에 다시금 여기서 잡게 돼 있다는 거겠죠. 강세장에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이만큼의 또 수익을 또 마이너스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의 장세는 아무래도 여기서 꺾여서 완전히 내려가는 이런 장세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들고 가면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은 그 조정을 우리가 즐기면서 들고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팔고 사고 할 게 아니라.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팔고 사고 해가지고는 먹을 거 하나도 없다. 결론적으로는 들고 가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 돌파하면서 조금 일단 올라가 있죠. 올라가다 일단 영망치가 됐다. 자, 영망치 하나만 보고 이제부터는 주가는 하락이다. 자, 그 망치 하나만 보고 일단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봉 하나가 시장을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 보면 이 장대 양봉,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다. 자, 이럴 때 보시게 되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럼 이때부터 주가는 하락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봉 하나만 보면서 이게 나왔다 해서 이제부터 주가 하락이다. 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훑어서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 약간의 눌릴 수는 있는데, 자, 눌림목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은 쉬어갈 때고, 지금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현금에서 분할 매수하셔서 들고 갈 때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일단 쌍봉이라든지 뜨리봉을 그리면서 별로 안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고점들이 있죠. 자, 그거 자체가 일단은 지지가 돼주는 모양이 있다. 200일선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에 있고 이거 자체를 강하게 뚫으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올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던지고 나와야 될 때지 지금은 그런 모양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또 반등해버리면은 잘 던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먹을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들고 가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바닥과 꼭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 보고 나서 꺾을 때 그때 던져도 상관이 없겠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돌파할 때 사도 크게 문제는 없다. 길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릎에 사서 지금 어깨 팔자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어깨라는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들고 갈 때지 팔 때가 아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헤드앤숄더고 요 라인대가 있는데 이 라인대를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조금 하락세는 깊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00일선과의 괴리가 먼 길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을 갖다가 좁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금값이 가장 일단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일단 삼각 수렴은 후에 주가가 일단 폭등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자,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차트를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걔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상승이 된다. 자, 그다음 주식에는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초까지 저번에 말씀드렸죠. 유대 명절 기간 요때는 아무래도 조금만 조심하시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있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 한해서는 조금 눌릴 때마다 지금 이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즉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의 수요를 갖다 주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야 될 그런 장세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